짜증나게 가깝고 슬프도록 먼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JTBC의 새 드라마 러브미가 던지는 이 불편한 질문 앞에서 시청자들은 당혹스러운 공감을 느끼고 있다. 서현진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콤한 로맨스가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관계의 무게를 짊어진 36세 산부인과 의사로 말이다. 러브미는 독특한 명암비를 가진 작품이다. 수다스러운 도시 여성의 연애담으로 경쾌하게 시작하지만 곧 어두운 가족 드라마의 그늘 속으로 빠져든다. 그리고 다시 가족 구성원 각자의 로맨스로 시선을 돌리는데 뒤로 갈수록 유머의 비중이 높아지지만 그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는 않는다. 가족 사이에 쌓인 피로와 침침한 기운, 그 속에서 이성과의 독점적 연애 관계를 통해 위로받으려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나의 해방일지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러브미는 화려한 스타 캐스팅 대신 미니멀하고 현실적인 인상을 택했다. 연애조차 시청자에게 대리만족을 주는 예쁘장한 것이 아니다. 영상은 로우키에다 관조적인 시선으로 일관하며 독립영화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제3의 매력으로 호평받았던 박은영과 박희권 작가가 스웨덴 드라마를 리메이크했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사랑의 이의 은중과 상영연을 연출했던 조영민 PD가 메가폰을 잡았다. 이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무겁고 진중하다. 시청률은 높지 않다. 하지만 이웃의 스캔들 같은 은근히 자극적인 사건들이 이따금 터지고 진지한 인물들이 웃긴 상황에 처하는 순간을 재치 있게 포착해내며 코드가 맞는 소수의 시청자들에게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드라마는 주인공 서준경의 소개팅 장면으로 문을 연다. 상대 남성은 준경의 스펙을 줄줄 읊어댄다. 36세 산부인과 의사 부모님, 남동생 하나. 소개팅이 망했다는 것을 직감한 남성은 준경과 섹스라도 해서 실속을 챙기려 든다. 준경은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다음날 준경은 친구들에게 상대가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차피 결혼에 관심이 없었다며 결혼과 가족 제도의 단점을 주절주절 늘어놓는다. 친구는 그런 애가 소개팅하려고 옷과 구두를 새로 샀냐며 놀려댄다. 서준경은 그런 사람이다. 남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외로움을 수치스러워하는 사람, 연애에 결혼 가족을 냉소하지만 은근히 인연을 기대하는 사람, 기대했다가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척하는 사람, 아픈 엄마 장혜진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서서히 드러난다. 엄마의 생일을 맞아 모처럼 가족이 모인 자리. 서준경과 엄마는 서로에게 차갑고 동생 서준서는 이시우 분으로 누나 준경을 나무라고 아빠 서진호는 유재명 분으로 분위기를 무마하려 애쓰지만 아내의 학대에 가까운 충동적인 요구들을 그저 받아들일 뿐이다. 이숨 막히고 민망한 장면은 곧 벌어질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남겨진 세 사람의 미묘한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 그들의 슬픔에는 상실감, 미안함, 그리움뿐 아니라 해방감이 섞여 있다. 타인에게 함부로 들켜서는 안 되고 이해받기도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다. 이후 드라마는 세 유족이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좌충구도를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들을 비롯해 러브미의 캐릭터들은 가끔 놀랍도록 미숙하고 이기적이다. 서진호는 아내와 가기로 했던 제주도 패키지 여행을 혼자 떠나서 가이드 진자영을 윤세아 분으로 만나 눈이 맞는다. 진호는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벌써 연애를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고민으로 전전긍긍한다. 그의 고해성사를 듣던 신부가 시청자를 대신해 진호에게 잔소리를 퍼붓는 장면은 통쾌하다. 이후 진호는 아내에게 쏟던 애정을 자영에게로 옮기는데 한번 마음을 정하고 나니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너무 부주의해져서 또 문제가 된다. 준경은 이웃집 남자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에게 사춘기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한다. 상대 남성은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시청자들이 보기엔 그렇지도 않다. 준경도 이상하긴 매한가지다. 그녀는 산부인과 의사라면서 섹스 얘기를 민망해하고 사귄 지 며칠 안 된 애인이 아들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사정이 궁금하지도 않았는지 펄쩍 뛰면서 대화를 끊어버린다. 진호와 데이트하다가
잘못한 것도 없이 봉변을 당한 자영에게는 안 창피하세요라고 비아냥거린다. 소양강 처녀도 아니고 이 순진함과 결벽증은 대체 무엇인가? 준경의 동생 준서는 진로를 갈팡질팡하면서 누나 돈으로 대학원을 다닌다. 그러면서 누나에게 버르장머리라곤 없다. 아버지가 제주 여행을 갈 때는 엄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호캉스를 가냐며 대든다. 그래놓고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집에서 여자친구 생일 파티를 연다. 이 철없고 버릇없고 한심한 여미새는 애인한테 차였다고 상심해서 취업 기회까지 차버려서 가족을 기함하게 만든다. 그에게 대학원 리포트도 써주고 가족 행사도 대신 챙겨주면서 오매불망 구애하는 여자 다연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주인공들의 미숙함은 역설적으로 이 드라마가 그리는 치유와 성장을 궁금하게 만든다. 이 가족은 과연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방황의 끝에 그들이 발견하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러브미는 울음과 웃음을 강요할 수 있는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진호가 전처의 물건을 갖다 버렸다가 후회하는 장면. 준경이의 애인의 못돼 먹은 아들을 통해 자영을 이해하게 되는 에피소드. 서로 대면대면하던 가족이 각자의 연애 상황을 고백하고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는 모습 등이 그렇다. 드라마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다. 인물의 감정선 메시지, 연출 의도 등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기 좋아하는 사려 깊은 시청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작품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면서도 상처 주고 가까우면서도 먼 관계. 러브미는 이 모순적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서현진은 준경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새로운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상처받고 외로운 중년 여성의 복잡한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유재명은 아내를 잃은 슬픔과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자를 자연스럽게 연기한다. 윤세아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여성을 매력적으로 그려낸다. 러브비의 가장 큰 미덕은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족은 이래야 한다. 사랑은 이래야 한다는 식의 교훈을 늘어놓지 않는다. 대신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보여줄 뿐이다.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 드라마 속 대사들은 일상적이지만 묵직하다. 준경이나 친구에게 결혼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하는 장면, 진호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장면, 준서가 누나에게 버릇없이 구는 장면들은 과장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이다. 이런 대사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관계를 돌아보게 만든다. 영상미 또한 드라마의 분위기를 잘 살려낸다. 밝고 화려한 조명 대신 어둡고 차분한 톤을 유지하며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카메라는 인물들의 표정과 미세한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담아낸다. 이런 연출은 드라마를 더욱 사실적이고 몰입감 있게 만든다. 러브미는 빠른 전개나 자극적인 소재로 시청자를 사로잡는 드라마가 아니다. 천천히 조용히 인물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변화를 지켜본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조급하지 않은 시청자 인물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읽어내는 것을 즐기는 시청자들에게 더 큰 만족을 준다. 가족이라는 주제는 한국 드라마에서 흔하지만 러브미는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가족은 무조건 화목해야 한다는 환상을 거부하고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낸다. 동시에 그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가치를 말한다. 이것이 러브미가 전하는 메시지다. 드라마는 각 인물의 성장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준경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법을 배운다. 진호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인다. 준서는 철없는 청년에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한다. 이들의 변화는 극적이지 않지만 진실하다. 러브미는 현대 한국 사회의 가족상을 반영한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무너지고 개인의 행복이 중요해진 시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받던 시대에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로의 전환.
이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의 혼란과 갈등을 드라마는 잘 포착해낸다. 작품은 또한 중년의 로맨스를 다룬다. 젊은 연인들의 달콤한 사랑이 아닌 상처와 경험을 가진 중년들의 조심스러운 사랑. 준경과 그녀의 이웃 남자 진호와 자영의 관계는 설레지만 동시에 불안하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두려움이 사랑을 망설이게 만든다.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어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들은 입체적이다. 준경은 성공한 의사지만 연애에서는 서툴고 자영은 가이드 일을 하지만 자신의 삶에 당당하다. 다연은 준서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 역시 자신만의 이유와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남성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인물들이다. 남성 캐릭터들 또한 전형적이지 않다. 진호는 강한 가장이 아니라 아내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새로운 사랑 앞에서 소년처럼 설레는 평범한 남자다. 준서는 무책임하고 철없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에 대한 나름의 애정과 방황이 있다. 준경의 애인은 완벽한 남자가 아니라 아들 문제로 고민하는 평범한 아버지다. 러브비가 그리는 치유는 극적이지 않다. 큰 사건이나 깨달음의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다. 진호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준경이 애인의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준서가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성장을 만든다. 드라마는 또한 죽음과 상실을 다룬다. 엄마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된다. 그들은 엄마의 죽음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러브미는 시청률보다는 작품성을 택한 드라마다. 대중적인 인기보다는 소수의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빠른 전개나 자극적인 소재 대신 느린 호흡과 섬세한 연출을 선택했다. 이런 선택은 모든 시청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이 드라마의 매력을 이해하는 시청자들에게는 큰 만족을 줄 것이다. 결국 러브미는 가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따뜻하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복잡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고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가족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러브미가 말하는 가족과 사랑의 의미다. 여러분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게 되셨나요? 준경, 진호, 준서 중 누구에게 가장 공감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드라마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